대통령 선거가 2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국민의힘에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단일화를 두고 지도부와 갈등을 겪는 가운데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만났지만 합의에는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재계와 보수 인사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관련한 전국 상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그리고 이어진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까지 연결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되고 이렇게 단일화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신 분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실 어제 2차 회동을 가진 거거든요. 단일화 회동을 가졌는데 사실 그 전에 오전에 김문수 후보가 먼저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후보 등록은 각자 하고 그 이후에 적당한 시점에 가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로 하자.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어떤 김문수 후보의 어떤 로드맵이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은 한덕수 후보와 회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아주 구체적인 어떤 단판, 최종적인 단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한덕수 후보에게 사실상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최후 통첩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도 무소속 후보 등록하고 적당한 시점에 가서 그럼 단일화 하자는 건데 아마 어제 여러 우리 지켜본 국민들께서도 보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실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한덕수 후보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소속 후보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완주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또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두 번의 회동이 결국 단일화의 어떤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불발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 되고요. 아마 저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조금 이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지만 후보 등록 전에 이렇게 어떤 단일화 시도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한 4차례 정도의 단일화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거 중반에 나름대로 각자가 정치적인 어떤 공간을 넓히고 지지자를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어떤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국민들이 감동도 주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후보 등록 전에 어떤 이 국민의 후보를 누구로 등록할 것이냐를 두고 이렇게 단일화를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서 아마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지금 앞으로는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내분이 이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금 이 대선을 앞두고 막상 싸워야 되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이 더 크게 벌어진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11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11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1일이 그러니까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기호의 2번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김문수든 한덕수든. 근데 이제 11일을 넘어서 버리고 나면 누가 단일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호 2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11일 이후에는 단일 후보가 되면은 기호 2번이 유지하는데 한덕수 후보가로 단일화가 되면 기호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큽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표가 아쉬운 판일 텐데 이번 대선이 그럼 그것부터가 이제 삐그덕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단일화의 과정을 보면 이성보다는 감정이에요. 감정이 상했어요. 이른바 빈정상한 거죠. 마상을 입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상처라 그러죠. 근데 이게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에요. 이게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 전 후보, 한동훈 전 후보, 심지어는 당원들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요. 중도층뿐만 아니라 지지층까지도 지금 이 모습을 보이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두 후보 사이의 신경전이 회동에서도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어제 회동 모습 함께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셨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후보님께서 한 일주간 연기하자. 이런 것이 저는 그거는 결국 하기 싫다 하는 말씀하고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을 안 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18일) 동안에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가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그럼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나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경선은 경선대로 해놓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또 우리 후보님을 지도부하고는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정말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저는 그거는 해당 행위가 된다고. 저로서는 단일화라는 게 뭐가 단일화냐. 출마가 확실하지 않은 분하고 어떻게 또 단일화라고 합니까? 만약 이 입장에서 후보님이 달리 생각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회의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전 그 집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후보의 2차 단일화 협상도 결국 평행선만 달리다가 끝이 났습니다. 어제 이제 야외에서 생중계라는 좀 이례적인 형식을 이용을 했는데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김문수 후보가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먼저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통상적으로 볼 때는 후보자 간의 단일화 협상이 비공개로 합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자 간에 최종 단판적인 걸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역대도 보면은 뭐 윤석열, 뭐 안철수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나 과거에 뭐 DJ 연합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안철수 단합 때도 보면 대부분이 후보자 간의 어떤 전격적인 어떤 최종 담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 그 생중계로 이제 저 내용들을 했다는 것은 어떤 미주알, 고주알, 구체적인 어떤 단판적인 성격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단일화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후 통첩할 뿐이고 한덕수 후보하고 따로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합의할 사항은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만약에 당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 중에 밝힌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단일화 여론조사가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단일화 여론조사에 따른 후보 교체까지도 지금 기정사실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니까 본인은 본인이 약속했던 그 단일화 협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불법이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무조건 등록해야 되겠다. 내가 경선 과정 중에 내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무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로 자기도 등록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일화 협상이 결국은 서로 평행선 달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덕수 어떤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안타까운 게 어제 오전에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대선 어떤 단일화 로드맵을 던졌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 그냥 와서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민의 명령인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그 얘기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볼 때 다시 3차 회동을 제안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 한덕수 후보가 이제는 어떠한 답을 들고 나올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사이에 다툼이 아닌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사이에서의 판단으로 보여요. 네.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당 지도부에서 판단했던 일정은 8일, 바로 어제 이제 토론회를 하고 양자 토론회를 하고 예. 김문수, 한덕수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11일 어제 오늘인 거죠? 정확히. 그렇죠. 예. 오늘 내일 이제 하는 거죠. 여론조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 있는 여론조사 말고요. 아, 네네. 원래 제대로 이제 일정대로 원래대로 간다면 예.
이제 오늘 내일 어제 토론회를 하고 그 토론회를 본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제 무당층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11일이 후보 마감 시간이잖아요. 등록 예. 마감이기 때문에 그날 오전, 일요일 오전에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단일 후보로 대열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인데 지금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제는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사이에 후보 측 사이에 이제 3파 싸움이 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당헌 당규를 들이댈 겁니다. 지도부는 하나는 뭐냐면 상당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후보를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니까 첫 번째로는 당원 여론조사 봐라 당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11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이미 이제 연합뉴스 TV로 보도가 됐을 테니까 두 번째 이제 이미 하고 있다는 그 적합도 조사거든요. 이걸 그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네. 별 차이가 안 나면 이걸 이제 상당한 이유로 삼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상당한 차이를 내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당으로서는 일단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테니까. 하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또 당이 분열되는 상태가 벌어지면 이건 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은 정말 짧은 이 대선 기간에 내홍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하는 걸로 나오면 기사에 나온 대로 11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후보 지명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은 이제 지도부는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니까 이거는 나의 후보자로서의 선출된 권한을 완전히 훼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가 온라인 형태로는 열리지 못하도록 후보 교체가 못 되도록 바로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지층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는데 중도층은 고사하고 지지층마저도 달아날 판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김철현 교수님의 표정이 어둡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일단 그 여론조사가 명분이 될 것인데 여론조사상으로 격차가 크게 나지 않거나 김문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어쨌든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정한 당헌 당규에 따른 그 경선 절차를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8강에서 4강으로 그리고 최종 후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정통성이 있는 합법적인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맞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본인이 경선 과정 중에 약속한 단일화를 지금 당장 후보 등록 전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럼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제 샘플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여론조사가 뭐 10,000명을 할 수도 20,000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더 나온다고 해서 그럼 정당성이 되느냐? 사실은 보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70만, 80만 명 정도의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한 53, 4%가 정도 투표해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전국위원회로서 후보 교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아마 법적 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에 대한 가처분을 벌써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가 나와요. 오늘 나와서 만약에 그게 인용이 되면 결국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라는 지위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11일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당헌 제74조를 들어서 상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지금 단일화 약속을 했는데 단일화 약속을 바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 등록 전에 실체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상당한 이유가 되느냐. 두 번째는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후보자 선출 과정이 아니고 후보자 선출이 끝났잖아요. 후보자 선출 끝났기 때문에 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을 과연 최종 후보로 결정된 김문수 후보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는 이 단일화라고 하는 과정이 저는 강한 상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그런 단일화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뭐 국민적 감동이든 아니면 뭐 드라마틱이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지금 그냥 법적 분쟁만 남은 그런 단일화가 됐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단일화 논의나 이런 과정을 이제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 과정에서 볼 땐 저는 한덕수 후보의 어떤 결단이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입당도 하지 않았고 경선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문제 제기하는 무임승차 이론이 맞는 거거든요. 얌체 후보라는 거거든요. 입당도 안 하고 경선 절차도 안 하더니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결정되니까 지금 와서 단일화를 하자. 예.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된다.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후보가 나름대로 김문수 후보의 어떤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지만 단일화 로드맵이 결국 후보 등록제로 미뤄진 만큼 사실상 단일화가 이제 거의 좀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후보의 조금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본인이 생각하는 반 이재명 세력의 어떤 집권을 막고 이번 대선에서 그나마 국민이 분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사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결단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계속적으로 단일화를 요구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어느 후보의 캠프에 드는 사람이 전혀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여러 번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을지문덕을 이야기하고 김덕수를 얘기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게 사실상 또 경선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입당을 하라 마라 이거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단일화를 거쳐서 왜냐하면 기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호 2번을 유지하려면은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원 여론조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1일 이전에 하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든 당 지도부든 김문수 후보는 따라야 되고 당 지도부는 명분을 가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왜 입당을 안 했느냐, 단일화를 뭐 이야기를 하고 지금 와서 왜 이 청구서를 제시하느냐 이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을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좀 강대강 대치로 이어졌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이후 뉴스에 전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재계와 보수 인사들을 만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특검 추진을 보류하면서 일단은 수위 조절에 나선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이게 사법부를 향한 보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또 압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두 당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는 말 그대로 여유를 가지고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스포츠 포카를 타고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은 체육복조차 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단일화 과정 파장으로 인해서.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특검 추진은 이제 보류가 됐고요. 또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관련 이제 법안들을 통과를 이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법사위에서 통과된 부분도 있을 테지만은 아직까지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지 예. 또는 대법관의 숫자를 심지어는 지금 14명인 대법관의 숫자를 뭐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어느 한 민주당 의원이 지금 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100명이 모여서 대법관 회의가 될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또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중도표를 아무리 지금 현재 판세상으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좀 의의가 없거나 또는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또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민주당도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중도를 위한 중산층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뭐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뭔가 다른 의중이 있는 거 아닌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 대선 국면에서 여유가 있다면 더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을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뭐 저는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광폭 행보는 맞고요. 단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본인이 집권하게 되면 경제 정책의 중심 기업이라고 하면서 기업에 굉장히 방점을 두면서도 한편으로 볼 때는 기업에 대해 좀 옥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친노동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나름대로는 기업인하고 노동계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기업 자체가 보면 상당히 좀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사법부를 향한 어떤 공격, 특히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탄핵을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뭐 어떤 뭐 대법원장에 대한 뭐 청문회도 있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최근에 이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보고 어떤 민주당의 독재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회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독재라고 하는 게 보면 입법과 행정과 그리고 사법이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가장 요체니까요. 그런데 예.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어쨌든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 한 30여 번의 줄 탄핵을 할 만큼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 어떤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면죄부도 줬기 때문에 입법 권력도 잡았고 만약에 지금 한 달 뒤에 치러지는 어떤 뭐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행정 권력도 잡게 되는 거거든요. 네. 행정 권력, 입법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만약 사법부 권력에 대해서도 만약에 뭐 사법부로 길들이게 한다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사실은 세 개의 권력을 다 민주당 정부가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볼 때는 벌써 독재가 완성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방금 또 우리 그 배종찬 소장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대법관의 숫자가 지금 14명인데 30명을 늘린다. 100명으로 늘린다. 거기에 대한 권한을 아무래도 대통령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대법관의 어떤 대법원의 구성이라는 것 자체도 민주당 성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데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재판에 있어서도 무죄일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일 경우에는 재판을 중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굉장히 뭐 이재명 뭐 이 후보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탄핵 시도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어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진짜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어쨌든 입법하고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견제 균형은 우리 사법부에서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사법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뭐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법치주의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자제되는 게 마땅하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그리고 국민의힘의 단일화 난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의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일에서 7일 월화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자 구도입니다. 이재명 후보 43%, 한덕수 후보 23%, 김문수 후보 12%, 이준석 후보 5%로 나타났고요. 저희가 3자 대결 구도도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3자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단일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예, 김문수 후보 혹은 한덕수 후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7%,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나왔을 때는 이재명 후보 44%, 한덕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6%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다자 구도와 저희가 3자 구도,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봤을 때의 여론조사인데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3자 구도가 조금 고착화 되어가는 분위기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한덕수 후보가 또는 김문수 후보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선두 효과에 그리고 또 선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 탄핵이라는 어떤 뭐 이 탄핵 대선에 맞게 정치적 반사이익은 충분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단일화가 계속적으로 진통 중이긴 하지만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어느 정도 그 단일화가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범보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나름대로 그때부터는 좀 삿발을 맞는 그런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튼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는 상당히 조금 오차 범위 내에 격차율을 보이고 있는 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조금 뭐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빠른 시간 내에 이 단일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진통들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실망감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범보수 후보가 조금 단일화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준석 후보하고 어떤 연대라든가 빅텐트라든가 새로운 어떤 비전이라든가 어떤 대선에 대한 청사진을 좀 밝혀야 대선 전략을 좀 추진해 나가야 그나마 조금 나름대로 이제 뭐 이재명 후보와 좀 겨뤄볼 수 있는 상황이라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데이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MBS 다자 대결을 먼저 보여주시면 일단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91% 압도적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결집력인 겁니다. 그런데 다자 대결에서 보십시오. 한덕수 플러스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얼마예요? 40이에요. 그럼 43에 이재명 40% 포함한 나머지 후보들이면 43대 40 별 큰 차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빅 플랫폼을 해보면 보수 쪽은 해볼 만한 겁니다. 그런데 단일화 과정을 이렇게 삐그덕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자 대결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예. 3자 대결도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43이지만 한덕수 34, 그다음에 이준석 6이기 때문에 이재명 44인데 한덕수, 이준석 플러스 하면은 40이에요. 예. 이것도 예. 44대 40 그러면은 또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한덕수, 김문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3, 30이고 3자 대결에서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토론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경쟁력을 뿜뿜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다 플러스 또 무당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과정을 해볼 만하는데 왜 안 하는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예. 질문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나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수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를 했습니다.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응답이 전체의 4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층별로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가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1%가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국민의힘 지지층, 이건 전체를 볼 필요 없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단일화 필요 92%, 김문수 지지층 필요, 단일화 필요 91, 김문수 후보 지지층도, 예. 한덕수 후보 지지층도 필요 95.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단일화 과정으로 안 가면 보수는 대선이 없다. 이 메시지를 이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단일화 꼭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단일화 꼭 필요한 이유가 결국 이재명 후보가 정말 강한 상대라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나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를 통해서 약한 후보들끼리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골리앗 같은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힘들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보면 네, 예, 잠시만요. 국민의힘이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께서 오전 11시 의원총회에 참석하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경청과 소통을 위한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회담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독재의 마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각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만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단일 대우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 당시 우리의 김문수 후보께서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습니다. 경선이 끝나면 바로 단일화에 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많은 당원과 국민은 그 약속을 믿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도자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지자의 열망에 화답해야 합니다. 당원의 82%가 단일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86% 이상이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는 11일 이전 신속한 단일화를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작은 차이를 버리고 큰 통합을 해달라. 패배의 표 위에는 공멸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시군구의회 시도 대표회장들 역시 성명서를 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생각해달라. 나를 내세우는 순간 공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길러낸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 대표자들까지 모두가
신속한 단일화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11일 이전의 신속한 단일화는 당원 동지의 명령입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는 15일, 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속한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 동지의 뜻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단일화 국면이 길어질수록 두 후보 지지층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단일화가 지연될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뿐입니다. 범죄자 이재명 세력에게만 이로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가 완료되어야 두 분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되어도 기호 2번을 달 수가 있습니다. 기호 2번을 달아야 당의 선거 자산과 역량을 온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1일이 넘어가는 늦은 단일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당원의 열망에 어긋나며 당의 선거 역량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당원의 뜻에 따라 주십시오. 10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 여부에 따라 선거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재명 세력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방탄 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당원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약속을 믿고 그를 지지했다며 약속을 지켜라,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뤄달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죠 한독수 후보와의 회동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11일 이전에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예. 아마 오늘 한독수 후보를 대신해서 그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어제 그 한독수 후보한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협상의 주도권은 본인이겠다는 것이고 또 본인이 이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권한과 지위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제 한독수 후보의 회동에서나 마찬가지로 단일화에 대한 어떤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본인의 단일화에 대한 최종적 입장을 밝히게 되는 거고요. 아마 권성동 아마 그리고 나머지 이 의원들도 보면 아마 김문수 후보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 아닐까. 만약에 이 의원총회에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밝히는 그 단일화 로드맵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11일 전국위원회라든가 후보 교체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최후 통첩할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금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떤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 지도부나 의원들 간에 워낙 이 단일화에 대한 시점에 대한 어떤 이견이 너무 커서 결국은 어제 회동과 같은 의미 있는 성과는 나오기 힘들고 또 평행선 그런 이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합니다. 예, 사실 어제 나왔던 입장과도 큰 차이가 없는 입장일 것 같은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뭔가 진전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도부도 지도부대로 필요한 이제 결단을 내리겠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점은 그전에는 좀 많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자극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 지도부가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상당히 방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간곡하게 부탁한다. 예. 그러니까 그 자극하는 지점을 상당히 좀 내려놓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좀 한번 이제 기대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일정을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방금 전에 김철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서 협의가 되면 모르겠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김문수 후보 측은 법적인 대응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면에 이제 지도부 쪽에서는 마지막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적합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시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을지 아니면 갈등이 깊어질지 이후 뉴스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